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를 다녀간 관광객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당국은 물론 관광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데다 거리두기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적은 곳이든 많은 곳이든 항상 마스크는 꼭 껴야 될 것 같아요. 거리두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광복절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특히 제주를 여행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도와 부모 등 관광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관광업계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던 관광객이 다시 줄어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은 무방비 상태잖아요. 오는 사람 모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주도는 해수욕장 등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30개 업종을 출입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민들에게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던 제주도민 10명은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도 밀접 접촉자 23명은 자가 격리 중이고 광복절 집회 참석자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추가 발생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여행 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도와의 도내 접촉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순복음교회 신도 30대 남성 A씨와의 도내 접촉자 7명 가운데 관광지와 숙박업소 직원 6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을 받았습니다. 도내 접촉자 중 나머지 1명은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며 A씨와 접촉한 다른 관광객 16명은 자가격리 결정 전 제주를 떠났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가족과 함께 2박 3일 동안 제주를 여행한 뒤 지난 15일 김포시에서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나눔의 온정도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호 씨.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동료 자영업자 10여 명을 모아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150만 원가량을 모아 미혼모 시설에 기부했는데 나눔의 온정이 식어가는 현실이 안타까워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참여자를 모아 기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장님들끼리 우리라도 조금 더 힘을 내서 다 같이 힘들지만 다 같이 힘을 내서 이제 이런 단발성으로 반짝하는 기부가 아닌 좀 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부 문화를 많이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하에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지난 3월 제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모인 기부금은 6억 원. 하지만 지난달에는 1,200만 원으로 급감했고 이달 들어서는 지난주까지 한 푼의 기부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전달보다 500만 원가량 반짝 늘어난 것을 빼면 매달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기업보다 개인 기부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기부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게 진행했던 분들도 이제 1분기, 2분기까지는 진행하시다가 이렇게 장기화되면 지금 거의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 장기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생활고가 여전하고 생활방역 완화 조치로 복지시설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기부금 수요는 늘고 있지만 지원금 재원은 고갈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에서 해고가 된다거나 이런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려했을 때
기부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지원이 생계비 지원이라던가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요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 관광협회 등 도내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가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며 도의회 의견 청취와 카지노 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도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오토바이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섭니다. 안동 성나귀 기자입니다. 농협은행 안동 시지부 앞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여성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달리던 오토바이는 여성을 그대로 쳤고 이 여성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지금 좀 많이 다친 상황인데 그나마 사고 난 거에 비해 가지고는 괜찮은 편인데 아직도 그래도 좀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뇌를 좀 다쳐가지고.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6명보다 1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올해 들어 많이 증가한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면서 빠른 배달을 위해 과속 등 위험한 주행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막 갑자기 기어 들어오고 신호도 없고 차선도 없고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운전자들은 겁이 나요. 오토바이 배달 증가로 사고가 늘어나자 경찰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편하게 신는 운동화. 요즘은 용도에 따라 워킹화와 러닝화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죠. 그만큼 기능도 상황에 맞게 특화됐을 거라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해봤습니다. 보도에 충북 이지현 기자입니다. 워킹화와는 다른 모양새로 뜀박질을 할 때 도움을 준다며 출시되는 러닝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많이 구매한 8개 브랜드 1000소재 러닝화 가운데 저렴한 가격대 제품을 시험해봤습니다. 핵심인 기능성은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와 무릎에 가해지는 힘, 미끄럼 저항성과 착화감 등 4개 항목을 분석했는데 나이키의 한 제품이 무릎 피로도를 제외한 3 항목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르카프와 푸마, 스케쳐스와 아디다스의 시험 제품은 충격 흡수력을 포함한 미끄럼 저항성과 착화감, 무릎 피로도 등에서 각각 강점을 보였습니다. 지면가의 충격 흡수 등을 측정하고 그 시험 데이터와 여러 가지 카메라 등에 의해서 무릎이 꺾이는 각도 등을 측정하여서 저희가 시험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다만 기능성이 좋다고 튼튼하게 오래 신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내구성까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앞서 기능성이 비교적 우수했던 르카프와 푸마, 스케쳐스는 상대적으로 기능성이 떨어졌던 뉴발란스와 리복, 아식스 제품이 10,000번 넘는 마찰 시험에도 거뜬했던 데 비해 절반 횟수에 벗겨져 거창이 닳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다만 리복 제품은 안감이 건조할 때나 젖었을 때나 모두 소비자원 권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쉽게 벗겨졌습니다. 착용하다 보면 밑창이 쉽게 닳거나 형태가 변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미끄럼 저항이나 아니면 충격 흡수와 같은 기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유해물질 함유 여부는 모든 제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 안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사이 떨어지지 못해서요. 현재 제주시의 기온이 27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북부와 동부 서부에는 폭염경보가, 남부와 추자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낮 없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하늘에 구름이 적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무더위의 자외선 지수까지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니까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27도, 서부와 남부 26도, 동부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4도, 동부와 서부 32도, 남부는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기온 2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특수경비대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18년 사망한 고 김동희 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판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사가 받아들여졌다는 통보를 최근 공단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회사 측이 상급자의 폭언을 인정하고도 조사를 늦추고 화해를 종용해 우울증에 빠지게 했다며 지난해 산재 신청을 했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민들이 맡긴 미끼를 빼돌린 혐의로 전 한림수협 직원 고모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수협 냉동창고를 관리하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어민들이 맡긴 꼴뚜기 미끼 47상자 300여만 원어치를 빼돌려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수협에서 해임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올레길과 빈터, 야산에 버려진 폐기물을 조사한 결과 54군데에서 788톤의 폐기물이 방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1,125톤, 올해 상반기에도 544톤의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했고 이번에 발견된 폐기물을 수거하려면 2억 8,600만 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폐기물 투기 행위 298건을 적발해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귀포의 대표적 음식거리로 꼽히는 아랑조을거리에 주차 공간이 늘어납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아랑조을거리에 공한지 무료 주차장 71면을 조성한 데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도 내년에 3층 4단 139면으로 복층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랑조을거리 인근 주차장은 현재 575면에서 748면으로 늘어납니다. 제주시 절물 자연휴양림의 주차료와 숙박 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됩니다. 주차요금은 소형차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중형차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형차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릅니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숙박 요금도 크기에 따라 4만 원에서 21만 4천 원까지 기존 요금보다 10%가량 오릅니다. 월파와 연안 침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안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해수면 상승으로 주택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김영과 보목, 성산 수마포구를 대상으로 16억 4천만 원을 투입해 파재벽 등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도면 등 6개 지구에 1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연안 정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